알고리즘들은 최적의 매우개 변수 값을 찾아서 예를 들어 800배를 현재 데이터를 800배를 학습했는데 얘는 로지스틱 회귀가 맞더라. 로지스틱 회귀 중에서도 뭐가 맞냐면 로지스틱 회귀의 대표적인 게 C 값이 있었죠. C 값이 뭐 예를 들어 기본값이 1이니까 0.5가 맞고 로지스틱 회귀부터는 학습을 많이 시키니까 맥스 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습 횟수가 전향됐었죠. 그래서 학습 횟수를 뭐 하는 학습 횟수는 예를 들어 10,000번 그러니까 얘가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다른 것도 해보니까 딱 결과를 얘가 제일 좋았어. 이럴 때가 그래서 얘를 딱 학습을 시키고 그럼 자 이 데이터는 요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현재 데이터가 에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같은 종류의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이 돼서 거기에 맞는 또 알고리즘을 찾아야 돼. 현재 데이터에서 같은 종류야. 만약 물고기인데 측정하는 물고기가 뭐지? 다른 어부들이 물고기를 또 많이 잡았어. 그럼 물고기를 추가해야 되겠죠. 물고기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건데 지금 다 찾아놨어 지금. 그죠? 로이스틱 회귀의 규제값 C는 이거고 학습 횟수는 이걸 때 얘가 성능이 제일 좋아서 딱 정리를 해놨는데 물고기가 추가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하려면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값도 찾아야 돼. 저 값도. 얘 또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잘 모델링을 잘 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거에 그냥 여기에 그대로 쓰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다시 최적화시키는 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용도다 이 말이에요. 새로 싹 안 찾겠다 이 말이에요. 모델은 그대로 두고 뒤에 이제 모델 요거 값 찾은 건 그대로 두고 그걸 그대로 쓰면서 데이터만 점진적으로 추가를 시키는 방법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입니다. 점진적으로 뭘 추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기존 모델링 해놓은 건 유지를 하고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학습을 시킨다. 아니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그냥 아예 다시 원래 있던 배열 1000개에 뒤섞어 콘캐트 네이트 해가지고 합해갖고 처음부터 찾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다 개발해놨어요. 저기에 맞게. 그래놓고 신규 데이터가 유입이 됐어. 응? 그렇죠? 그럼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또 쟤를 학습을 다 시켜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모델링이 잘 돼 있으면 그거를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응? 데이터만 추가적으로 집어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통 온라인 학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확률적 경사관법은 그걸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관법은 알고리즘을 최적화를 시키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얘는 확률적 경사관법.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확률적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제가 얘가 로지스틱 핵이든 아니면 선형 핵이든 항상 그래프에서 뭐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게 얘가 뭐가 정확도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라 했죠. 뭘 정답을 찾아간다고 했죠. 그래프를 그리면 네. 또 메모 그림 예를 들면 정답이 있으면 정답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정답이야. 자, 우리는 이 정답의 기울기를 기본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죠.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 그렇죠? 로지스틱 회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알고리즘 뒤에 나오는 우리가 딥러닝도 이제는 다 방정식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 물론 직선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죠? 곡선의 형태죠. 그거 감안하고 직선이다. 제가 저런 방향으로 간다고 치면 얘가 정답일 때 항상 학습을 하면서 뭘 찾아가냐면 정답일 때 우리가 알고리즘이 찾는 건 처음에는 정답이 어딘지 모르니까 한번 꺼본단 말이죠. 아무 때나 랜덤하게 끊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얘가 이렇게 끊고 보면 우리가 그 해당 오차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오차를. 끊고 나서 보니까 정답은 여기 있어. 근데 오차가 있겠죠? 오차가 크죠? 오차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끌 때도 끌 때는 한 방에 저 정답을 못 찾는단 말이야. 학습을 하면서 찾아 나가야 돼요. 그죠? 요렇게. 그러다 보니 또 오차가 많네. 그래서 또 줄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각도를 줄여 나가면서 최적의 기울기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에 가깝도록 기울기를 줄여 나가면서 찾는다. 그래서 그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다. 얘 오차를 찾는데 이제 각도를 줄여갖고 오차를 측정해가면서 찾는데 정답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답을 정확하게 못 찾는단 말이에요. 100%가 아닌 이상은. 정확도가 스코어가 100% 아닌 이상은 가깝게 찾는단 말이에요. 뭐 요렇게 뭐 예를 들면 그림이 기울기 최적의 값을 정답을 찾는데 한 요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간 요걸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100%는 이 직선에 완전히 맞는 게 100%고 그렇죠? 스코어가 얘가 어느 정도 얘랑 가까운 걸 찾아 나가는 방식이 확률적 경사하강법. 거기 나오는 경사가 이 아까 그림에서처럼 요 기울기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응? 정답에 가까운 기울기.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기울기 계수 말이죠. 계수하고 상수를 찾아야 이 그래프에 가깝게 찾는 거죠. 이 그래프에 직선 그래프에 맞게 찾. 기울기 계수 또는 상수. 그죠? 방정식에서 로이스트 해기에서는 찾아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최적의 계수와 최적의 상수를 찾아 나가는 게 로이스트 회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 나간 방식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확률적은 좀 이따 할 거고 경사는 경사는 최적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경사. 기울기를 하강시킨다 이 말이에요.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를 조금 내려가면서 찾는다. 기울기를 줄여 나간다. 이 얘기가 뭐가 경사하강이다. 이 말이에요. 확률적 빼고 앞에 요거는 경사하강이다. 그게 딥러닝에도 연결되는 내용이요. 딥러닝도 사실은 방정식을 학습합니다. 근데 뭐가 딥러닝은 주로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 앞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머신러닝은 정형 데이터. 그렇죠? 두 개 다 비슷한데 하나는 정형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고 하나는 딥러닝은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학습을 시킵니다. 물론 딥러닝에 정형 데이터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자, 그 다음 확률적이란 말이죠. 확률적. 자, 이제부터는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딥러닝에서는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을 이제 한 번 안 시킵니다. 한 번만에 찾지는 않아요.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에도 맥스 이터 값이 있었죠? 학습 횟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복을 해서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그게 확률이라는 용어랑 관계가 있다. 이 책에는 이제 뭐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름길을 찾을 거예요. 응? 지름길을 찾는다 이걸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게 하강이다 이 말이에요. 지름길을 찾아서 내려오니까 경사하강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이란 말은 이제 얘가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는데 훈련 세트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훈련 세트가 있어. 여러 번 학습시킨다 했으니까 기존 훈련 데이터가 있어요. 훈련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훈련 데이터가 뭐 하나는 1, 2, 3이고 우리가 보통 2차원 배열이니까 뭐 예를 들어 4, 5, 6, 7, 8, 9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치면 지금 전체 데이터가 예를 들어 3개의 2차원 배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치면
자, 트리 양성분에서 우리가 트리 양성분에 랜덤 포레스트가 100개의 트리 생성한다고 했죠. 그럴 때에 가져오는 방식이 랜덤하게 중복으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응? 그렇죠? 100개의 트리를 생성시키는데 랜덤 중복으로 가져오죠. 그런데 확률적 경사방법은 그거랑 비슷해. 왜냐? 반복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갖고 오는데 데이터를 한 개씩만 가지고 와요. 데이터 하나씩. 랜덤하게. 근데 중복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얘를 갖고 와. 그렇죠? 학습을 시켜. 첫 번째 데이터 1번. 첫 번째 데이터 학습. 아주 세밀하게 찾아옵니다. 정답을. 첫 번째 데이터 학습을 해. 그럼 학습을 해서 뭘 찾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배수와 상수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데이터 1, 2, 3 가지고 와서 얘를 학습해서 뭘 찾아? y, 얘가 지금 특성이 3개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뭘 찾아? 방정식을 학습하겠죠? 그럼 y는 ax 플러스 2뭐 y 플러스 c 플러스 뭐 d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 방정식이죠? 이 한 개의 데이터가 특성이 3개야. 그러니까 찾아오는 기울기가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첫 번째 데이터 학습한 다음에 기울기 찾는다고. 그렇죠? 기울기를 찾아서 계산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인 원래 타겟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는 방정식에서 원래 값하고 비교해보는 건 우리가 손실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보죠. 진짜 답하고 그 확률로 인해가지고 정답 찾은 거하고 비교를 해본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예를 들어 진짜 정답은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정답은 수치를 치면 예를 들어 1이야. 근데 첫 번째 학습하고 나서 예측을 해보니까 0.2밖에 안 돼. 오차가 많단 말이야. 두 번째 학습은 넘어가. 그죠? 한 개 데이터 학습하고 나서 정답과 예측한 걸 비교해봐서 오차가 여기는 오차가 얼마지? 그럼 0.8이지. 그렇죠? 또 두 번째 이제 학습을 해.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데이터 학습해갖고 또 저 방정식을 학습했어요. 그렇죠? 방정식을 계산을 했단 말이야. 아까 정답이 1이라며. 응? 정답이 1이면 그래갖고 두 번째 학습했더니 예측값이 예측을 만약에 0.15로 더 낮았어. 그럼 얘가 파이가 0.85가 나가겠네? 이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찾아간단 말이야. 이 오차를. 응?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얘가 학습을 하고 계산을 한다. 이 말이요. 이전의 거랑 지금 거랑 비교를 해갖고. 그럴 때에 전체 데이터에서 한 개씩 랜덤하게 가져오는 게 확률적이다. 이 말이요. 거기서의 확률은 랜덤하게. 중복은 안 돼. 그럼 전체 데이터에서 한 개 가져왔어. 얘 학습했어. 또 오차 측정하고 또 두 번째 가져와서 오차 측정하고 세 번째는 좀 줄여 나오는 방식으로 가져와서 오차 측정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한 번 다 썼죠? 한 세트? 이 한 세트 다 쓴 거. 이 한 세트 다 이용한 걸 뭐라 하냐면 책에는 1F라고 합니다. 용어가. 샘플을 한 개씩 가져온다 해서 확률적이에요. 랜덤하게. 결정 트리에서 랜덤 포레스트는 중복해서 가져왔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콘탁해졌습니다. 그건 왜? 과대적합 줄이려고. 응? 그랬던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한 개씩 가져와서 측정하고 오차 확인하고 두 번째 가져와서 측정하고 오차 확인하고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간단 말이야. 응? 그게 확률적 경사관법이다. 그럴 때에 한 번 쓰고 한 번 썼어. 그 한 세트 다 쓴 거 1F크로 합니다. F크. 샘플 데이터 전체 한 개 다 쓴 거. F크 용어가 뒤에 딥러닝에도 나와요. F크가 뭘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봅시다. F크 있죠? 전체 샘플을 모두 사용하는 단위가 F크란 말이야. 그럼 샘플 데이터가 100개야. 그러면 한 개씩 끄집어서 100개 한 번 쓴 거 1F크. 응? 그게 책에 있는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어. 훈련 데이터에서
샘플을 한 개씩 끄집어내갖고 다 한 번 다 쓰고 나면 1 에포크 완료. 그 다음에 또 한 개씩 끄집어내서 다 훈련시키고 오차 찾고 이러면 2 에포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이클론은 머신러닝의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샘플을 한 개씩 추출해가지고 개수를 수정,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수를 수정해 나가는 게 확률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많죠? 한 개씩 계산하고 또 계산, 한 개 끄집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한 10,000개야. 그럼 도대체 한 번, 에포크 한 번에 한 개씩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수정, 계산하고 수정.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응? 물론 정확도나 성능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머신러닝에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데이터가 만약에 결정트리에 와인 데이터가 6,000개니까 그 정도는 가만히 돼. 확률적 경사하고 한 개씩 해도 에포크를 한 100번 해도. 그런데 딥러닝은 뭐가 비정형 데이터면서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비정형 데이터. 왜냐? 딥러닝의 이미지를 갖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 그럼 이미지가 우리가 과일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미지 한 개도 이미 특성이 100 곱하기 만약에 100 픽셀이 가로 픽셀 100, 세로 픽셀 100 해봤자 이미지가 손톱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0픽셀, 100픽셀 이미지 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이미지도 학습하는데 벌써 특성이 10,000개야. 거기에 이미지가 한 몇천 개야. 그럼 데이터가 엄청 많죠? 배열이, 배열 안에, 배열 요소 개수가 많다고. 지금 이미지는 이미, 이미지 한 개라도 데이터가 안에 있는 특성의 개수가 10,000개. 근데 실전에서 이미지가, 우리가 요즘에 사진 찍으면, 이미지 크기 엄청 크죠? 크기가 1000, 20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지 한 개라도 이미 특성이 1000 곱하기 1000 해봐. 그럼 얼마야 도대체? 많단 말이야. 어쨌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확률적 경사관법으로 샘플을 한 개씩 추출해갖고 학습시키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래서 딥러닝에는 이건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미니 배치 경사관법을 씁니다. 얘는 여러 개를 샘플 데이터에서 한꺼번에 몇 개, 여러 개 갖고 와. 2의 배수대로. 한 개씩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의 배수. 일반적으로는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가지고. 너무 많아서 딥러닝에 데이터가 작으면 한 개씩 가지고 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일반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개 가지고 온다. 그럼 여러 개, 만약에 16개 샘플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개수 계산해가지고 오차를 줄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확률은 한 개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또 얘는 12개, 16개, 만약에 16개 가지고 온다면 16개 가지고 와서 샘플을 한꺼번에 16개 딱 들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샘플을 통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있어. 그거는 배치 경사하강법이에요. 통으로 그냥 샘플 개수만 한꺼번에 싹 가지고 와서 오차 비교해보고 그 다음 샘플 또 한꺼번에 가져와서 오차 비교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쓰는 게 배치 경사하강법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고 딥러닝은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2의 배수 2의 배수 꼭 안 써도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홀수 쓰고 싶은데요. 7, 9, 11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나? 일반적으로는 2의 배수를 씁니다. 컴퓨터는 거의 이진수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2와 관련된 숫자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샘플을 하나씩 끄집어 와서 에포크 수대로 학습을 하는데 이전 것과 비교해서 개수를 가지고 조정해 나갑니다.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수를 조절해 나간다.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손실함수는 책에는 이제 손실함수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자 우리 앞에 성능을 측정할 때 우리가 딱 하나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다 안 좋다를 측정하는 수치가 딱 한 개 있었어요. 그렇죠? 성능을 이 알고리즘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 나가는 기준은 우리가 이때까지 어저께까지 배운 거 응? 이 알고리즘이 제가 과제를 항상 내주면서 뭘 측정하라고 했죠? 그거 보고
이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는 이 알고리즘 맞다. 이 데이터는 이 알고리즘 맞다가 있었죠? 성능 측정 값. 응? 태민? 이 알고리즘 좋다 안 좋다 뭘로 판단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기준이 너 뭘로 판단해? 응? 뭘? 너 같은 데이터를 알고리즘 여러 개에서 돌렸어. 그럼 걔가 이 데이터에 이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딱 단순하게 우리가 배운 건 딱 한 게 있지. 뭘로 판단하는 기준이. 맨날 내가 과제 내주면 항상 측정하는 거 있잖아. 응? 응? 너는 그러면 너가 학습을 시켰어. 어떤 알고리즘 쓸 거야? 응? 어떤 알고리즘? 네가 어떤 알고리즘 선택할 건데? 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알고리즘 선택의 기준이. 너 어떤 기준인데 너는? 무슨 기준을 선택할 거야? 응? 아무거나 선택할 거야? 랜덤하게? 그럼 뭐 제비뽑기 할 거야? 뭐? 뭐 이름이 예쁜 거 할 거야? 뭐? 아 측정하면 해갖고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너? 어? 태민? 지금 축구에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아. 어? 지금 축구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아, 이때까지 배운 거 딱 한 개밖에 없지. 효정, 너 뭐 선택할 거야?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지. 스코어밖에 없습니다. 점수로 판단하지. 뭘로 판단해? 수치가 그거밖에 없는데.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 아니, 당연히 성능을 하려면 우리가 이때까지 맨날 내가 뭐 과제 내주면 뭐 측정하라 했어. 훈련, 그 다음 검증 스코어 측정하라 했죠. 거기서 좋은 거 선택하는 게 방법이야. 지금 수치는 알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스코어가 성능 측정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는 걔밖에 없어. 그러면 스코어는 그냥 성능 측정의 도구예요. 이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판단하는 수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도는 10개 중에 정확도가 80%야. 그러면 10개 만약에 문제가 10개면 얘가 8개 맞췄단 말이죠. 어떤 거는 70%야. 그러면 뭐 문제 10개 중에 7개 맞췄으니까 80%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왜냐면 알고리즘 선택한 기준이 또 다른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스코어밖에 없기 때문에 걔 말고는 선택할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과연 알고리즘들이 확률적 형사관법에서는 뭘로 기준을 얘가 오차를 아까 줄여 나간다고 했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를 줄여 나가는 오차를 줄여서 기울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그 오차는 과연 어떻게 측정할까? 응? 오차 차이는 어떻게 측정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는 정확도 스코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스코어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책에는 이렇게 설명했어. 만약에 데이터가 4개인 이진 분류라 쳐. 데이터가 4개밖에 안 돼. 응? 그래서 이진 분류야. 2개 중에 1개 분류하는 게 이진 분류죠. 그럼 데이터가 숫자가 데이터가 1100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4개짜리 학습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얘가 맞췄어. 그럼 1을 1로 맞추면 정답 맞죠? 그 다음에 1을 0으로 맞추면 틀린 거고. 그죠? 반대로 0을 0으로 맞추면 맞는 거고 0을 1로 맞추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4개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못 맞추면 뭐야? 0%예요. 그렇죠? 1, 0 두 종류인데 하나도 못 맞추면 스코어가 0입니다. 지금 현재 1, 0, 0, 1 이렇게 맞춘 거는 50%고, 그죠? 4개 중에 하나 맞추면 25%고, 4개 중에 3개 맞추면 75%고, 그죠? 다 맞추면 100%. 만약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4개밖에 없는데 이진 분류의 스코어가 나올 수치는 0, 25, 50, 75, 100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가 다죠. 중간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중간값이 없다는 말은 책에는 아마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름길을 찾아야 되는데 산이 이렇게 듬성듬성 끊겨 있으면 지름길을 찾지를 못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중간 여기 듬성듬성 있는데 여기 지름길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내가 산을 내려오는데 그러면
4는 뭐가? 4는 연속적이어야 돼. 그 책에는 이름을, 그래서 뭐 설명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수치는, 미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연속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도는 아닐 수도 있어. 정확도는 그 판단하는 근거, 그냥 얘가 좋은가 안 좋은가 판단만 하면 되는데, 아까 오차를 줄여나가야 된다 했는데 도대체 뭔 오차를 줄여나가는가, 뭘 보고 오차를 줄여나가는가를 측정하려면 그 수치가 정확도처럼 저리 등성등성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연속적이어야 된다. 다른 책에는 미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게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책에서는 그럼 뭘로 측정을 하냐, 그게 손실함수라는 게 있어. 손실함수. 이제는 우리가 앞에 로지스틱 회계에 뭐 함수 있었죠? 로지스틱 회계 함수 있었어. 로지스틱 회계 함수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 함수 딱 한 개 있어요. 로지스틱 회계에. 처음 들어봐? 로지스틱 회계에 함수 있어. 중요한 함수. 로지스틱 회계가 방정식을 학습한다 했죠? 그러면 로지스틱 회계가 방정식을 학습하면 방정식의 결과가 딱 나오는 수치예요. 근데 그건 0에서 1의 확률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방정식의 결과는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그 방정식의 결과를 스코어의 확률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로지스틱 회계에서. 시그모이드 함수. 응? 로지스틱 회계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응? 방정식의 결과를 확률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로지스틱 회계의 시그모이드 함수야. 그럼 여기는 이 손실함수는 확률적 경상함수의 손실함수는 아까 한 개씩 확률적 경상함수니까 한 개 딱 학습해서 뭐 개수를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정답하고 변환해가지고 그걸 변환해가지고 정답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면 차이를 줄여나가는 함수가 손실함수다 이 말이에요. 얘는 오차를 줄여나가는 함수가 손실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 확률적 경사관법에서 방정식의 결과를 0에서 1까지의 확률로 계산해주는, 변환해주는 함수는 시그모이드예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응? 그러면 손실은 왜? 선생님, 정확도하고 손실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정확도가 높으면 손실이 낮단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정확도가 높으면 손실이 낮을 수도 있단 말이잖아. 그렇죠? 정확도가 높다는, 정확도랑 사실은 손실은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으면 그만 오차가 작단 말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얘가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실제 정답은 1이야. 정답은 1이에요. 그래서 뭐가?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A를, A 알고리즘은 쟤를 0.51로 예측했어요. 근데 어쨌든 50%가 넘으니까 최종 분류는 1로 분류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진 분류야. 1, 0 하나밖에 없다 치면은 정답 타겟은 1이야. 근데 예측을 해서 뭔가 계산을 했더니 값이 0.51이 나왔어. 그럼 어쨌든 1에 가깝죠. 0.51이면 물론 많이 떨어진 1에 가깝지.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1로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도는 100%입니다. 맞죠? 1로 정답을 맞췄으니까 정확도는 100%지. 만약에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한 개 있다고 쳤을 때 B 알고리즘은 뭐 0.99로 예측했어. 예를 들어. 그럼 가도 1이지. 그렇죠? 그 얘도 최종 분류는 1로 했어. 얘도 정답을 맞췄으니까 정확도는 둘 다 100이야. 그렇죠? 그럼 A, B가 정확도는 같아요. 스코어가. 아까 A 알고리즘과 B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확도가 같다고 했습니다. 스코어가 지금 같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A는 0.51을 1로 예측했으니까 차이가 손실, 오차가 0.49 차이예요. 그렇죠? 맞지? 1에서 뭔 값으로 예측했죠? 물론 5 이상이 1이 반올림하면 우리가 1이니까 1로 예측했겠지만 지금 극단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만 이진 분류라 치면은 그러면 A는 손실률이 오차가 0.49입니다. 그렇죠? B는 0.01밖에 안 돼. 그러면 정확도가 두 개가 똑같다 쳤을 때 뭘 선택해?
그렇지. B를 선택하겠죠. 오차가 작은 쪽으로. 그게 손실률이란 말이에요. 저 값을 계산해 나가서 줄여주는 게 뭐 확률적 경사항법의 손실함수가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손실값하고 지금 손실값 차이를 보아주고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손실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 배웠을 때의 용어랑 헷갈리니까 정확도는 몇 개 맞췄는가 세는 거야. 그렇죠? 응? 정답 중에 몇 개 맞췄는지 아니면 몇 개 틀렸는지 그걸 세는 용도고 해당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측정해내는 도구예요. 손실은 이 알고리즘에서 뭐가 최적화를 위해서 뭐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계산하는 함수다 이 말이에요. 오차를 줄입니다. 스코어 같을 때는 오차가 차이가 나니까 오차를 대대로 같은 정답이라도 뭐가 오차가 줄여져 있는 얘가 낫겠죠. B가. 그렇죠. 얘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손실 함수는 뭐가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계산하는 확률적 경사광법이 사용하는 함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스코어는 성능 측정 도구고 몇 개 맞았는지 그거 세는 함수 스코어 수치고 손실 함수는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가 손실 함수다. 정확도랑 오차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로지스틱 회계에서 방정식의 결과를 0에서 1 사이인 확률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시그모이드예요. 걔는 그냥 결과만 변환해주는 거예요. 뭐 측정 도구가 아니고. 그러면 손실함수가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알고리즘 확률적 경사광법은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했어요.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자, 손실함수에 종류가 있는데 손실함수가 log 언더바 loss라는 손실함수가 있어요. 얘는 이름이 이진 분류일 때 두 개 중에 한 개 분류할 때는 이름이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또는 이름이 로지스틱 손실 함수 책마다 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라고 합니다. 손실함수의 종류가 그 다음에 다중 분류일 때는 이진이 아직 앞에 빼요. 바이너리가 빠지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알고리즘에 얘가 매개 변수야. 로스 매개 변수인데 로그 언더바 로스 이러면 자동적으로 해당 알고리즘이 이진 분류일 때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쓰고 다중 분류일 때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써요. 내부적으로. 로그 언더바 로스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진 분류나 다중 분류나 일 때 사용하는 선택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쓴단 말이야. 확률적 경상항법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로그 언더바 로스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확률적 경사항법의 손실함수의 기본값은 힌지라는 손실함수예요. 처음 들어보는 힌지는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SVM은 뭐냐면 거의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K-니어폴스 클래스파이어 있죠. 걔랑 비슷해. SVM. 그림을 보면 알아. 서버드 퍼머신이라고 하네요. 데이터 간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분류한다 이랬는데 그림이 좀 있으면 볼까? 어디든 이렇게 돼 있어. 그 우리가 요 그림이 비슷한 게 앞에 맨 처음에 배웠던 최근접 이웃 분류 있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럼 뭐가 최대한 나눌 때에 이 적정한 선을 끌 때 어떻게 이 마진 있죠? 여백이 넓은 방향으로 선을 끊는다 이 말 나눈다 이 말이에요. 여백이 그죠? 각각 많이 떨어지는 게 좋지. 그렇죠? 뭐 선을 끌 때 요렇게 끄면 한쪽은 가깝지만 한쪽이 멀죠? 그렇죠? 딱 정 가운데를 꺼야 된다고.
이 정 가운데 찾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백을 되돌리면 양쪽 만약에 두 개 중에 한 개 분류할 때는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각각 마진이 넓은 방향으로 이 그래프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프를 찾는데 기준이 넓이다, 여백이다 이 말이에요. 양 사이드에 데이터 분류의 여백 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거랑 만약에 잘못 껐어. 정답을 잘못 찾았단 말이야. 최적화를 잘못했어. 그럼 반대 방향 끄면 노란색과 파란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섞여져 있는 상태죠. 그 여백이 전혀 없단 말이죠. 요렇게 요쪽 방향이면 얘가 여백은 작은데 얘는 여백이 넓고 이러면 안 되고 두 개 다 여백이 넓게 위치하도록 그 정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다. 이 말 그게 SVM, 서포트 벡터 머신.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쓴다 이 얘기예요. 힌지 이러면. 기본값은 힌지예요. 힌지. 그럼 얘도 이진 분류면 그냥 힌지로 쓰고 다중 분류면 멀티클래스 힌지로 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씁니다. 회기일 때는 우리가 저기 선형 회기 있었죠? 회기는 정답이 없죠? 아니 정답이란다. 스코어 측정이 안 되죠? 그렇죠? 결정계수로 측정을 합니다. 그 회기일 때는 평균 제곱의 오차 방식을 이용해서 손실함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률적 경사관법은 선택하는 게 로그 언더바 로스 아니면 힌지. 기본값은 아무것도 설정하면 힌지예요.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힌지 값이 스코어가 더 잘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있죠. 물고기 그 다음에 결정되어 있었던 거 와인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거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도 분류 지금 로지스틱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타겟 값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임의로 100개씩 100개씩 만들면 돼. 그냥 0, 1, 2 이런 식으로. 그걸 활용해도 되고 해보면 거의 로그 언더 로스나 힌지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게 손실함수의 종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름이 SGD 클래스파이어예요. 스타캐스팅 그레디언트 디센딩입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다. 그랬을 때 매개 변수가 여기가 로스 매개 변수가 있다고 했죠. 로스 매개 변수가 여기가 손실함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로스가 로그 언더바 로스랑 힌지랑 두 개 있었습니다. 기본값은 힌지야. 로그 언더바 로스는 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사실 손실함수를 지정해주게 되면 로그 언더바 로스 손실함수를 지정하면 SCD 클래스파이어가 뭐가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손실함수를 힌지를 쓰게 되면 뭘로? SVM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시킨다 이 얘기고 왜냐면 얘가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했죠. 최적화시키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힌지 아니면 로그 언더바 로스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맥스 언더바 이터가 에포크 횟수입니다. 아까 샘플 데이터 한 개씩 가져와서 싹 다 한번 쓰면 그게 1에포크라 했습니다. 에포크가 횟수가 있어요. 기본값은 100. 에포크 횟수. 이제 한 번 이제 안 해. 학습을. 한 번만에 끝내지 않아요. 항상 이 이후부터는 학습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톨 값도 있어. 톨러렌스. 얘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에포크 값을 주게 되면 기본은 에포크 값만큼 반복 학습을 해요. 그렇죠? 에포크 횟수가 100이야. 그러면 확률적 경사관법 한 개씩 샘플 꺼내와서 1에포크. 그 다음 또 다 꺼내오면 2에포크. 그 에포크 횟수가 100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포크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F크 횟수, 학습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가 스코어를 측정해보면. 학습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응? 학습을 많이 하면. 훈련 데이터에 맞게 학습한다고 했죠. 그럼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 훈련 데이터에 맞게 학습하면. 그렇지. 과대적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과대적합이 일어납니다. 항상 훈련을 많이 하면 과대적합이 일어나요. 그러면 톨 값은 뭐냐면 F를 실행했는데 톨 값을 톨러런스 값을 지정해줘. 그러면 자 아까 한 개씩 끄집어내서 뭐 계산한다 했냐면 손실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가 100이야. 그래서 첫 번째 F. 첫 번째 F에 만약에 손실값이 있어요. 손실값이 0.005야. 근데 두 번째 F는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0.006이야. 세 번째 F가 또 손실을 계산했더니 0.006. 더 이상 뭐가 변화가 없어요. 몇 번 했는데 해보니까 크게 나아지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면 뭐 과대적합이 일어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톨 값을 주게 되면 만약에 기본값이 0.001이면 해봤는데 몇 번 해봤는데 뭐가 0.001 이상 개선이 안 되면 그냥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 시키고 중단을 한다 이 말이야. 과대적합 방지용 시간도 줄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톨 값이 기본은 0.001입니다. 톨 값을 넌으로 주게 되면 얘는 향상이 되든 말든 끝까지 가야 돼. F9 개수만큼 끝까지 가게 하는 게 톨 값이 넌이고 만약에 내가 해봤는데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야 되겠죠? 0.001보다 개선이 안 돼. 몇 번 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얘 개선 안 되겠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해서 중단시키는 게 요 톨이다. 이 말이에요. 톨런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실제 돌려보는 거 조금 쉬고 봅시다.